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고릴라 책읽고입니다.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매우 감명 있게 많은 깨달음을 얻었던 부에 관련된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상이 변해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부의 진실, 7가지 부의 불변의 법칙. 원제 제목은 The Total Money Makeover 이라는 제목이고요. 데이브 램지 지음, 고영훈 옮김, 다산북수 출판입니다. 최근에 이 책은 양장본으로 바뀌면서 돈의 연금술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출간되었다고 하네요. 이 책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잘못된 소비 형태, 잘못된 돈에 대한 지출 습관, 또 어떤 금융에 관한 어떤 잘못된 개념,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주는 굉장히 실용적인 책입니다. 여기에서 초반에 잘못된 상식과 또 부의 진실, 이런 이 비교를 통해서 이렇게 또 저희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상식, 자동차 할부금을 내는 건 당연한 삶의 일부다. 부의 진실, 보통 백만장자들은 자동차 할부금을 내는 대신 쓸만한 중고차를 구입한다. 이것만 읽으시면 언뜻 이해가 안 가시죠? 무슨 얘기인가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너무나 일상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자동차 할부금 때문에 우리는 평생 동안 돈 모을 기회를 놓치며 산다. 자동차 할부는 주택담보대출 다음으로 우리의 수입에서 가장 큰 지출을 차지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조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미국 가정에서 64개월 동안 매달 자동차 할부금으로 내는 비용이 $495, 약 50만 원에 달한다고 한다. 대부분의 사람이 자동차 할부금을 내면서 살아가고 있고 게다가 평생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거는 또 우리나라에는 또 약간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동차 할부금 36개월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주 길게 64개월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렇게 할부금을 몇 년 동안 매달 이렇게 내다 보면 그 할부금이 다 끝났을 때, 그때 되면 벌써 차가 3년 혹은 5년 이상이 되면은 그때 다시 또 새로운 차를 갖고 싶은 그런 또 마음이 들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또 다시 타고 있던 차는 중고차로 팔고 새 차로 다시 또 할부 구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할부금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것을 작가는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차의 할부금 납입이 끝나면 곧 새 차를 구입해야 할 시기가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들도 다 하는 이 일반적인 평생의 자동차 할부금 납입으로 인해 당신은 영영 돈을 모으지 못할 것이다. 네, 그렇죠. 기회비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갑자기 100만 원의 어떤 여유자금이 생겼을 때 이 100만 원을 가지고서 TV를 산다든지 최신형 스마트폰을 사게 되면 100만 원의 기회비용은 그것으로 그냥 끝이 납니다.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어떤 작은 투자를 한다든지 어떤 종잣돈으로 보유하고 있다면은
이 돈의 기회비용은 또 다른 어떠한 우리의 어떤 그 재테크의 하나의 어떤 그 기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만약 495달러를 25세부터 65세까지 매달 평균 수익률 12%인 뮤추얼 펀드에 투자하면 65세가 되는 시점에 588만 1799달러 14센트 약 60억 원을 손에 쥐게 된다. 이런데도 일평생 자동차 할부금을 내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 이게 정말인가 싶죠? 믿어지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드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복리 법칙이 적용이 되죠. 네. 워렌 버핏이 부자가 된 것이 바로 이렇게 장기간 수십 년 동안의 투자 그리고 거의 그 투자한 것을 쓰지 않고서 계속 재투자했기 때문에 워렌 버핏이 세계적인 갑부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앞서 렌트 후 구매 계약이 얼마나 나쁜지에 대해 설명했을 때 멍청한 사람들이나 그런 데 속지 나는 그렇게 순진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며 자신만만히 했던 독자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작 당신이 그보다 더 나쁜 자동차 할부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은 몰랐을 것이다. 495달러를 10개월만 모아도 중고 자동차 정도는 구매할 수 있는 5,000달러, 약 500만 원이 현금이 생긴다. 환율로 하면 500만 원이 더 되죠? 예. 나는 지금 당신에게 평생 값싼 고물차를 몰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다. 모아놓은 여유 자금이 없다면 지금 당장은 5,000달러짜리 차가 당신의 분수에 맞고 이렇게 시작해야 돈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 상태, 쉽게 말씀드리면 나의 현재 분수를 알고 거기에 맞게 소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남들의 이목, 내가 또 어떻게 보일까, 아니면 과시하기 위해서, 요즘 말로 SNS 같은데 플렉스를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이런 소비 형태를 한다면은 평생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없겠죠. 남들이 하는 것만큼은 하고 살아야 한다고 해서 불필요한 대출까지 덩달아 따라 받을 필요는 없다. 친척과 친구들이 당신의 볼품없는 차를 보고 놀릴 것 같아 무서운가? 당신의 중고차를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도 알고 보면 땡전 한 푼 없이 소득의 대부분을 자동차 할부에 들이붓고 있을지 모른다. 놀림을 받는다는 것은 오히려 당신이 매우 건강한 돈 관리를 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다. 네, 어떻게 보면은 정말 백만장자가 되려면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법을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남들의 손가락질하는 거,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초월하고 거기에 개의치 않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돈을 모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진짜 백만장자들은요, 이런 경우 손가락질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도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 같은 경우는 그러한 전철을 다 밟아서 한 계단 한 계단 성공했기 때문에 정말 싸구려 차를 모는 사람을 손가락질하거나 흉보는 그러한 백만장자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나이에 백만장자가 됐다가 3년 만에 파산해본 나는 겉으로 좋아 보이는 것과 실속 있는 것의 차이를 분명히 안다. 겉으로 좋아 보이는 방법을 택했을 때 내게 돌아오는 것은 빈털터리 친구들 앞에서 콧대를 세우는 것뿐이지만 당신도 똑같이 빈털터리인 주제에 실속 있는 것을 택하면 부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네,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네. 남에게 어떻게 보일까?
허세, 또 과시욕 이런 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 정말 평생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돈 관리를 제대로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가 당신을 움직이는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보잘것없는 경력과 연봉에 자기 집도 없이 전셋집에 살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부자 동네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사고 값비싼 외제차를 몰고 다니기 시작했다고 해서 흔들리면 안 된다. 물론 그 친구가 진정한 돈의 주인이 됐을 수도 있지만 무리한 대출과 할부로 욕심을 채운 나머지 언제 길거리에 나앉을지는 모를 일이다. 당신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남의 목소리가 아니라 당신 자신이 목표여야 한다. 네, 다시 읽어드릴게요. 당신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남의 목소리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목표여야 한다. 정말 성공하는 사람, 자수성가에서 백만장자가 되는 사람들은요, 남의 목소리에 그렇게 마음이 흔들지 않습니다. 물론 남들의 진심 어린 충고라든지 좋은 정보에는 또 귀를 열지만 나의 목표에 반대되는 나의 목표가 실현 불가능하다고 중도에 포기하라고 하는 그런 또 말들이 많이 주변에 들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연연하거나 마음을 흔들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나의 확실한 목표와 그것에 내가 꼭 이루겠다고 하는 그 나만의 그 열정, 끈기, 신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체격이 왜소하고 약골처럼 보이면 어떠한가? 라이트급 권투 선수인 당신이 헤비급 권투 선수를 쓰러뜨릴 수 있다면 사람들은 외모와 상관없이 당신을 우러러볼 것이다. 어떻게 보이느냐 보다 인생의 목표가 더 중요해질 때 당신은 진정으로 올바른 돈 관리를 실천할 수 있다. 요즘에 욜로라는 말 많이 하죠. 한 번 사는 인생 지금 내가 사고 싶은 것, 내가 즐기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리라. 돈을 아끼지 말자. 그럴 필요 없다. 저는 이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 갖고 싶은 것에 나의 돈을 다 쓰게 되면 정말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어지겠죠. 네. 나 역시 지금도 멋진 중고차를 몰고 다닌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작가는 백만장자입니다. 그런데 중고차를 끌고 다닌다고 하네요. 사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다. 파산 직후에도 나는 60만 킬로미터나 뛴 구형 캐딜락을 빌려 탔다. 60만 킬로 주행거리면은 정말 폐차고도 몇 번 폐차고도 남을 그런 차겠죠. 그 차는 천장을 비늘로 막아 놓아서 달릴 때면 낙하산처럼 바람에 펄럭이곤 했다. 그 고물차를 몰기 시작한 첫 3개월은 정말 지옥 같았다. 제규어를 타던 내가 이런 거지 같은 고물차를 몰고 다니다니. 작가는 젊은 날에 이른 날에 백만장자가 돼서 정말 욜로족처럼 살았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규어, 아주 멋진 비싼 제규어를 타고 다니다가 파산을 해서 정말 아주 낡고 낡은 중고차를 타던 요때 일을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나는 남들이 놀 때 일하고 남들이 돈을 쓸 때 돈을 모아야 남들과 다르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 확신이 내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오늘날 아내와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된 것은 차에 대한 욕심을 버린 덕도 있다. 가식과 허영을 벗어던지고 돈과 싸워 이기기 위해 고물차를 몰고 다니는 시간을 견뎌냈고 마침내 돈과의 사투에서 승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평생 동안 자동차 할부금을 내는 것은 돈을 모을 기회를 자발적으로 버리는 것과 같다. 남들이 비웃는 낡은 자동차를 기꺼이 타고 다닐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이 있다면 몇 년 뒤 당신은 남들이
엄두도 못 내는 고급 차를 현금으로 살 수 있을 만큼 알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당신도 백만장자들이 선택한 이 전략에 끌리지 않는가? 그 로버트 기요사키 아시죠? 부자 아빠 가난 아빠 로버트 기요사키. 그분이 하던 얘기 중에 제가 기억하고 있는 얘기가 사람들이 자산과 부채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산은 나에게 재산이 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끊임없이 수입, 자동적인 수입을 가져다 주는 것이 자산인데 부채라는 것은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것,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돈을 쓰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부채로 하는데 자동차 할부금도 마찬가지겠죠.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자동차라는 것은 부동산, 뭐 집이나 상가나 빌딩 같은 건물처럼 수십 년 그 이상 갈 수가 없죠. 기껏 5년, 10년 뭐 그 정도 되면은 수명이 거의 다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자동차에 그렇게 물론 좋은 차, 비싼 차 타고 다니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있죠. 하지만 이것에 그렇게 목매달 필요는 없다는 그런 얘기들을 로버트 기요사키뿐만 아니라 많은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많은 부자들은 새 차를 사는 것보다는 중고차를 사라는 얘기들을 하는지 여기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잘못된 상식, 무이자 할부로 차량을 구입하는 건 이득이다. 부의 진실, 새 차의 가치는 제조 연도를 기준으로 첫 4년 동안 60% 떨어진다. 굉장히 많이 떨어지네요. 예, 새 차를 내가 딱 샀어요. 오늘 딱 샀는데 오늘부터 4년이 지나면은 그 차는 무려 가격이 절반 이상이나 내가 살 때 지불했던 그 차 가격의 절반 이상이나 떨어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고차가 되니까요. 차를 사는 그 날부터 이 차는 중고차가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새 차를 샀어요. 하지만 하루가 지나서 그 차를 팔 때는 새 차 가격 그대로 팔 수가 없습니다. 다만 몇십만 원 아니면 100만 원, 200만 원이라도 내려서 팔아야지 팔립니다. 지금까지 새 차를 구입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이제 당신이 평범한 흙수저라면, 즉 단지 깨끗한 새 차 냄새가 좋다는 이유로 수천 달러를 길바닥에 뿌려도 상관없는 백만장자가 아니라면 새 차를 사는 것이 얼마나 낭비인지를 이해했을 것이다. 연식이 3년 미만인 중고차는 성능도 꽤 괜찮다. 3년 미만이면은 거의 신차급이죠. 보증기간도 남아있고요. 비교해보면 오히려 새 차보다 나을 수도 있다. 28,000달러, 약 2,800만 원. 그냥 쉽게 계산했습니다. 뭐 미국 달러가 우리나라 원화보다는 더 비싸긴 한데 28,000달러면 거의 한 3천만 원 돈 되는 넘을 것 같은데요. 쉽게 계산을 해놨습니다. 새 차는 4년간 주행하고 나면 그 가치가 17,000달러, 약 1,700만 원이나 줄어든다. 거의 매주 100달러, 약 10만 원의 가치가 하락하는 셈이다. 아직도 실감이 잘 나지 않은가? 그렇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 출근할 때마다 창문을 열고 100달러짜리 지폐를 날려보길 바란다. 작가의 비유가 굉장히 신랄합니다. 예.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예를 들어서 월요일에 회사에 새 차를 타고 출근할 때마다 10만 달러 아니면 5만 원짜리 두 장을 차창 밖으로 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 있을까요?
매주 100달러를 잃는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바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백만장자들은 할부금이나 리스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되는 출고된 지 2년 정도 된 중고차를 산다. 현금으로 차를 사는 것이다. 예, 현금으로 차를 산다고 합니다. 백만장자들은 급속도로 가치가 떨어질 새 차에 불필요한 돈을 쓰지 않는다. 여기 나와 있죠. 급속도로 가치가 떨어질 새 차에 불필요한 돈을 쓰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백만장자가 된 이유다. 그러면 보통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새 차에 애걸하고 목숨을 걸까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새 차를 사서 자랑하고 싶은 그런 과시욕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새 차나 출고된 지 2년이나 3년 된 차나 외관상이라든지 성능으로 보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새 차 샀다는 것, 그리고 중고차라는 그런 느낌상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당신이 굳이 정 원한다면 새 차를 몰아도 좋다. 다만 큰 돈을 잃어버려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돈이 많아지기 전까지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고급차를 사지 말길 권한다. 근데 문제는요. 정말 뭐 경제적 자유를 이룩한 부자라면 상관없겠죠. 네. 하지만 그렇지 않은 힘들게 벌어서 그 월급으로 겨우 생활하는 그 정도 빠듯한 어떤 그런 수입을 갖고 있는데도 무리하게 매달 뭐 30만 원, 40만 원 할부금 나가는 중형차, 고급차 이런 차를 사는 것은 정말 이건 어리석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무상 보증 기간 때문에 새 차를 사려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첫 4년 동안 17,000달러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무상 보증을 위해 내는 돈이 지나치게 크다는 걸 알 수 있다. 17,000달러면 완전히 박살난 차도 2번이나 수리할 수 있다. 게다가 연식이 얼마 안 된 차를 구매하면 웬만해서는 무상 보증 기간이 남아있을 것이다. 건강한 돈 관리를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최소 몇 년간은 소위 똥차를 몰 수 있다. 하지만 그만큼 더 빨리 당신의 목표에 다가갈 수 있다. 그래도 여전히 더 근사해 보이고 새 차 냄새가 나고 승차감도 좋은 새 차가 아른거리는가? 그렇다면 몇 달 동안만 매주 창문 밖으로 100달러짜리 지폐를 내던져 보길 강력히 추천한다. 저는 이 책을 3년 전인가 처음 읽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백만장자들이 쓴 자기 개발 또 재테크 관련 책들을 읽었는데 공통점이 새 차를 사지 말고 연식 한 2년이나 3년 된 중고차를 사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10년 넘은 그 경차를 제가 그걸 중고로 구입해서 한 4년 정도 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이제 차를 사게 되는 상황이 되었었는데 사실 저도 조금 마음이 흔들렸었어요. 왜냐면은 한 3년, 4년 된 중고차, 저는 이제 니로 하이브리드를 구입했는데요. 그 중고차 가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싼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 차도 알아보고 했는데 또 출고하는데 그 요즘에 반도체 대란 때문에 뭐 1년 가까이 기다려야 된다고 해서 2018년 2월식 니로 하이브리드를 구매를 했는데요. 그 차에 옵션이 좀 많이 있는 차예요. 그래서 그 차의 출고 가격보다 1,000만 원 이상 저렴하게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 2달 정도 되었는데 너무 만족하고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잘못된 상식, 대금을 제때 내기만 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 사용은 이득이다. 부의 진실, 신용카드 사용자의 60%가 제때 카드 대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데다가 보통 혜택을 거의 모르고 산다. 자, 플라스틱 머니라고 하는 이 신용카드,
어떤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한 게 기억납니다. 인류가 발명했던 것 중에 엄청난 것들이 많이 있었죠. 뭐 에디슨의 전구도 있고 뭐 증기기관도 있고. 그런데 20세기에 인류가 발명한 것 중에 가장 획기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용카드라는 얘기를 어디선가 한 걸 들었습니다. 이 플라스틱 머니. 왜냐하면 카드사가 이 신용카드를 만듦으로써 그들의 수익이 어마어마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또 아이러니한 것은 이 신용카드가 탄생한 이후부터 파산한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고도 합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신용카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신용카드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실 겁니다. 저도 그러한 경험이 많이 있었고요. 정말 많은 신용카드 회사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사은품 증정, 포인트 적립, 무료 현금 서비스 등 다양한 마케팅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왜 신용카드 회사들은 이렇게 숱한 혜택을 제공하면서까지 카드를 발급해 주려고 한다릴까? 이렇게 퍼주고 나면 카드 회사에 남는 게 있을까? 다 쓸데없는 걱정이다. 신용카드 회사들은 이 거래의 승자가 결국 자신들이 될 것임을 100% 확신하고 있다. 네, 어떻게 보면 무서운 얘기죠. 공짜라고 신나서 받아온 사은품이나 적립 포인트를 과연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가? 저희가 대형 그 할인마트 같은 데 가면은요, 그 계산하는데 그 바깥에 무슨 카드를 이제 만들면 지금 현장에서 만들면은 지금 계산하신 금액에 뭐 몇만 원을 다시 돌려준다. 이런 그 프로모션을 하는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만들어서 어차피 이 할인 매장에 올 때마다 이걸 쓴다면은 어차피 쓸 거 뭐 그렇게 내가 손해 볼 일도 없고 당장 이걸 만들면은 지금 내가 계산한 금액에 뭐 50%를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만들면 득이 되는 거 아닐까 해서 만드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왜냐하면 공짜라는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미국 케이블 뉴스 채널인 MSNBC의 보도에 따르면 신용카드 발급을 통해 지급된 포인트 중 90%가 사용되지 않은 채 그대로 잠들어 있다고 한다. 무려 90%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포인트가 뭐 어떤 기간이 되면 자동으로 또 소멸이 되기도 하죠. 제대로 써먹지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매장을 방문했을 때 각종 할인 혜택을 준다는 말에 혹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가 할인 혜택을 잊어버리고 다른 매장에서 또 할인 혜택을 준다는 말에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네, 우리의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네요. 누군가는 월급을 받아 제때 대금을 갚고 카드가 제공하는 각종 혜택은 잘 메모해 뒀다가 요모조모 잘 활용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그 생각도 틀렸다. 애초에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건강한 돈 관리를 하기가 힘들다. 맥도날드 매장에서 신용카드 사용자의 소비 행태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들은 현금으로 햄버거를 살 때보다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47% 더 많이 돈을 썼다. 현금으로 내면 돈이 나가는 것이 내 눈에 보이므로 덜 쓰게 되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많은 그 재정관리 관련 책자들을 보면은요, 신용카드를 잘라버리는 얘기 많이 합니다. 신용카드 대신에 현금을 갖고 다니면 이 지불할 때 이 종이돈, 이 지폐를 낼 때요, 정말 내 아까운 돈이 나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지만 그냥 정말 이 플라스틱 머니, 신용카드를 내면은요, 이게 그런 느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마구마구 그냥 편하게 쓴다는 겁니다. 이런 심리적인 어떤 또 차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백만장자들은 어떻게 물건을 살까? 자, 백만장자들의 소비 형태, 소비 패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은품을 받아서 신용카드 포인트를 쌓아서 가맹점 할인 혜택을 이용해서 부자가 된 걸까? 당연히 그럴 리 없다. 반대로 파산한 사람들은 어떨까? 그들 대부분은 신용카드 오남용으로 인해 파산을 겪었다. 미국 파산연구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파산을 신청한 사람 중 69%가 신용카드 때문에 그 지경에 이르렀다고 고백했다. 파산한 사람들은 신용카드를 즐겨 쓰고 백만장자들은 현금을 쓴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파산한 사람들은 신용카드를 즐겨 쓰고 백만장자들은 현금을 쓴다. 자, 이러한 소비 패턴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습관을 고치면 우리 부자로 가는 어떤 그런 길로 접어들 수 있다는 또 그러한 작가의 의미가 또 여기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